자, 이제는 우리 여기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 할 건데, 여기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 할 건데요. 여기는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게요.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여러분들 1시간 풀고 저 1시간 떠들면 한 2시간 걸리면 이제 1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는 시간에 좀 나올 만한 거 위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출제는 되는데 잘 1년 우리가 한 잊을만 하면 나와요 라고 했던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거 높아시면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개정 과목 밑줄 안 친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개정 과목 밑줄 안 친 거. 그거 몇 개 좀 할게 또. 개정 과목 유물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자, 보죠. 지금 풀 문제 있어서 그래요. 오늘 기출 문제 풀 거. 했죠. 그래서 얘는 직접 안 풀고 여러분들이 오늘 푸시게 될 거예요. 보시면. 자, 종합원가 계산은요. 여기는 아까 했던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고 반대예요. 뭐냐면 시멘트나 정유업이나 같이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애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여기 동종 제품인데 동종 제품이라고 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소품종 이렇게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업체에서 쓰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득세 할 때 신고를 합쳐서 하거든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뭔가 합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인 대량 연속 생산, 그 다음에 동종 제품 또는 소품종 외워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이 이 회계를 하는 거예요, 주로 계산을.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은 대량으로 찍어내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공장은 어떠한 과정에서 일부 완성이 되면 다음 과정을 넘기죠.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 완성이 되면 또 다른 과정을 넘긴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지만 컨테이너 벨트를 계속 타고 다니는 거죠. 마지막 컨테이너 벨트에 딱 섰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 종합원가 계산의 핵심은 작업별이 아니라 이제 공정별이에요, 공정. 시험에 종합원가 계산하고 개별원가 계산 비교하는 문제, 출제 말 문제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이지만 여기는 소품종 대량. 그리고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이라면 여기는 공정별. 그리고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 제조지시서 여기는 제조원가 보고서. 그리고 중요한 건 얘예요. 주구장창 얘 맞네요. 항상 핵심 과제다 그쪽만 냅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핵심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 과제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는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상상. 제가 뭘로 할 거냐면 빵 만드는 거 가지고 빵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공부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한다라고 하면 상상이 안 되고 문제 틀리게 돼요. 해보자. 자,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 일단 사례 가지고 해볼 테니까 위 보지 마세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맥주예요. 맥주라고 가죠. 맥주. 여러분 맥주 켈리 나왔어요? 혹시 편의점에도? 켈리 맥주 있잖아요. 아니에요. 자, 여기 맥주가 4병 있는 거예요. 맥주가 4병 있는데 완성은 다 된 거죠. 요 파란색은 그 맥주가 차 있는 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수량이 4개죠.
4개고 완성된 정도는 100%죠? 자, 근데 아래 거. 자, 아래 것도 똑같이 맥주가 4병이긴 하거든요. 똑같이 맥주가 4병인데 얘는 완성도가 반절차 쓰니까 50%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어디에 원가가 더 투입이 됐을까요? 위쪽, 아래쪽. 위쪽이죠. 대략 몇 배? 2배죠? 근데 우리가 둘 다 수량은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개죠. 둘 다. 그러면 둘 다 수량이 4개라고 그냥 단순한 수량 4개, 4개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동일한 원가가 들어갔다라는 괴상 망측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수량 가지고 하면 4개, 4개 가지고 하면 맞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이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품 환산 수량의 숫자가 빠진 겁니다. 그럼 뭔 뜻이냐? 이거예요. 아예 얘네들을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라고 가상한 수치입니다. 가정한 수치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완성된 네놈 있죠? 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더라도 4병이 완성되었을 거죠, 이미. 맞죠? 그래서 얘는 완성품 환산량으로 따지면 4병입니다, 그냥. 아래쪽은요? 아래쪽은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고 가정하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2병이죠. 그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면 단순 수량 4병, 4병보다는 완성품 환산량 4병, 2병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위쪽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들어갔을 것 같다 라는 게 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그냥 수량을 구하지 않아요.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유. 그러면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암기예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수량 곱하기 완성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 밑줄 책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4개 곱하기 100% 4개. 4개 곱하기 50% 2개. 그래서 수량 곱하기 완성도 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쉽죠? 왜 쉽냐면 문제에서 수량 줄 거거든요. 그리고 완성도 줄 거예요. 그럼 수량에다가 완성도 곱하면 얘 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쉬우면 여기까지 하면 끝나겠죠.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량은 의미하는 바가 없어. 그냥 정말 수량 준 거예요. 하지만 완성도는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 주실 건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봐주셔야 돼요. 완성도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몇 개,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여기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비하고 간접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언제 물량을 쏟아붓죠. 언제 물량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눕니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공비는 우리 어저께 했었나? 어저께 했었지만 가공비는 직접 노무비와 어저께 아닌데? 아무튼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합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다라고 했죠? 그러면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빵으로 따지면 재료가 뭐예요? 밀가루죠. 그럼 밀가루 언제 투입해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전부 다.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밀가루를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한 방에 다 쏟아붓고 시작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어? 자, 근데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가 사람이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는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사람과 기계가 가공하잖아요. 그럼 사람과 기계는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공정 초기에 전력 투입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기계는 그 기계가 돌아가는 흐름이 있듯이 꾸준하게 작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 어떻게 하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또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랑 동의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완성도가 40%래요. 빵을 완성 40% 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빵을 만드는 컨테이너 벨트가 있다면 빵이 컨테이너 벨트의 40%에 놓여져 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빵이 완성도가 80% 됐다. 빵이 완성이 80% 됐다라는 건 빵 만드는 과정이 컨테이너 벨트 상에 있다면 컨테이너 벨트 상에 80%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성도라고 주어지면 위치로 돌려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재료비의 완성도를 구할 거예요. 재료비의 완성도. 자, 해보세요. 그럼 재료는 언제 투입하냐면 여기 0% 시점에 한 방에 투입해요. 즉,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를 전부 다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만약에 빵이 20%에 놓여져 있대요. 이 말은 20% 완성이 된 거죠. 빵이요. 그럼 빵이 20% 완성이 되면 이 빵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상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빵을 만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 전부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20%만큼 빵을 만들었어요, 야채빵을. 그럼 거기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100%. 아니, 초기에 밀가루 다 넣었다고. 그럼 20% 빵을 완성시키면 거기에 밀가루 20%만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내가 라면을 20% 내가 이거 라면으로 따지면 라면 사리를 라면 끓일 때 한 방에 다 넣는 거죠. 그럼 20% 라면 끓이면 라면 사리 20% 들어가 있어요? 이거만 말고 하지 말고. 엇나가지 말고 사춘기 아니니까. 라면 사리 다 넣는 거잖아요. 라면 끓일 때. 그럼 20% 끓인 거죠. 완성도가 20%라는 건. 그럼 20% 끓이면 라면 살이 20%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잖아, 이미. 맞죠? 60% 끓여도 라면 살이 다 들어가 있고요. 100% 끓여도 라면 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이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재료비의 완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완성도가 100%예요. 지금 제가 씨부린 걸 여기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당황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0%는 뭐예요? 0%? 자, 그럼 이거는, 자, 설명 좀.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 다시 지우고, 만약에 내가 라면을요, 어제 60% 끓이다 잤대요. 그냥 해, 여러분들. 선생님, 라면 부럽겠어요.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라면을 60% 끓이다 잤대요. 그래서 오늘 일어났어. 오늘 일어나서 라면을 다 끓여야 돼. 오늘 일어나서 라면 몇 프로 더 끓이면 돼요? 40%. 맞죠? 그러면 어저께 끓이다만 라면 있잖아요. 60%를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 라면 사리 몇 프로 더 투입하면 돼요? 안 넣어도 돼요. 그렇죠? 안 넣어도 돼요. 이미 어저께 다 넣었거든. 다 넣고 60% 끓였죠?
그럼 오늘 일어나서 라면 사리 넣을 거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더 투입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투입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투입할 게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외워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반드시 완성도는 0% 아니면 100%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고 증명할 거예요. 잘 외우셔야 돼요. 오. 자, 이제 가공비 할게. 가공비. 사람과 기계. 자,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하니까 제가 꾸준하게 하는 걸 점선으로 표현할 거예요. 점선이 꾸준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사람과 기계가 빵이 만약에 20% 완성이 됐대요. 빵이 20% 완성. 그 말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빵이 20%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빵이 60% 완성이 됐어요. 그럼 오늘 막 빵을 굽기 시작해서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했으니까 60%만큼 빵이 완성이 된 거예요. 60%만큼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맞죠? 빵이 100% 완성이 되면 처음에 오늘 사람과 기계가 작업 아직 안 했고 꾸준하게 해서 100%만큼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0%만큼 완성이 된 거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도는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는 제각각이에요, 무조건. 맞죠? 그래서 가공비의 완성도는 0%부터 100%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니까.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완성도는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재료비의 완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파란색을 재료비의 완성도로 표현할 거고요. 빨간색을 가공비의 완성도로 표현할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짜 파란색, 빨간색 쓰지 마세요. 재미없죠? 네. 재미없다라는 거 알면서 왜 계속 하게 되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외워주실 거예요. 암기. 암기예요.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있죠?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있잖아요. 얘의 완성도는 무조건 100%예요. 왜 무조건이냐? 생각해보세요. 차예요, 차. 단기 착수는 차를 올해 만들기 시작한 거고, 단기 완성, 올해 끝낸 거예요. 올해 시작해서 올해 끝냈죠? 그럼 올해 차 만드는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딱, 얘가 만약에 라면이다. 단기 착수, 라면 막 끓이기 시작했다, 오늘. 단기 완성, 오늘 라면 다 끓였다. 그럼 오늘 끓여서 오늘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럼 오늘 라면 만드는 과정을 다 밟은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은 무조건 오늘 시작해서 올해 끝난 거니까 올해 모든 과정을 다 밟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100%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사항이 되고. 그리고 시험에 말문제 얘는 딱 한 번 냈어요. 한 번.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치진 않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앞에서 완성된 게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 완성된 게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내 앞에 과정에서 완성된 놈이 나한테 오잖아요. 이해되세요? 내 앞에서 완성된 놈이 나한테 오죠. 앞에서 완성도 안 됐는데 나한테 넘어오는 거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완성도가 100%인 건 앞에 과정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해요. 전공정, 앞공정. 그래서 시험에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은 물어보면 전공정이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맞았죠? 일단 요거 무시하고 오늘 풀 거하고 관련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종